네, 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또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청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한 건 경찰 힘 빼기 방안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그 대책을 조율한 겁니다. 당정청은 고위경찰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 담당 부서장이 아닌 윗선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의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 명시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자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은 조국 수석은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걸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을 향해 최근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고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경 갈등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부터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녁 맥주 회동 기대해도 될까요? 네,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차 원내지도부의 상견례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국회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군불대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생각을 나누는 기회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격이 없는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호프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 미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서로의 생각들을 좀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처음 만나는 3당 원내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견례부터 시작하고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전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꽉 막힌 전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집안 사정도 챙겨야 할 텐데 당내에서 이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손학규 대표, 주요 당직 3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임재훈, 정책위 의장의 최이배, 수석대변인의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손 대표는 당직 임명은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옛 바른정당계는 최고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날치기 통과는 옳지 않다면서 손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도 잇따라 반발했는데 직접 보시죠. 안건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8시 11분에 이메일로 내부 순환도로 상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도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임명된 임재훈 총장 제2배 의장 또 앞서 지명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에 대한 임명 철회권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래저래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자, 조은지 기자가 방송하던 중에 속보로 먼저 자막으로 속보가 나갔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당시 장 씨가 술 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이 되지만 성폭행 관련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이 없고 문건을 본 이들의 진술도 엇갈려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 있었다. 이와 함께 당시에 검찰이 장자연 씨의 수첩 등 기록 보존을 소홀히 했고 방상훈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도 이 부분도 부당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와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서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검찰 수사 권고 대목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바로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최종 수사 결과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수사 결과는 아니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수사 권고 부분부터 설명해드리겠는데요.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가 있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씨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 권고는 없었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종승 씨 위증 혐의 설명드리면요. 김종승 씨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장 씨에게 술자리와 성접대 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료 배우 윤지호 씨는 누군가 술에 약을 탔거나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진술이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전직 매니저 유모 씨 역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가해자가 누군지 또 범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만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 요약해 주셨는데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이제 성접대 대상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명단 형식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실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전에 작성한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렸다고 밝혔는데요. 장 씨의 유족도 사람 이름만 나열된 것은 없었고 모두 서술식으로 쓰여 있었다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리스트와 별도로 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는 김종승 씨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은 내용 등이 적혀 있는데요. 과거사위는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주일가 관련 의혹도 있었는데요.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받지도 않은 사주일가까지 직접 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문건에서 지난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요구받았고 몇 개월 뒤 방 사장의 아들에게도 술 접대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쯤 식사 자리에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장 씨가 만났다는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사건이 무관하다는 데 치중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0월 유흥주점에서 김종승 씨가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를 접대하면서 장 씨를 동석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 나온 술 접대는 상대방과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이는 장 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돼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통화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결과 발표 내용은 추후 전해지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성호 기자가 긴 내용을 요약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고 장자연 씨 사망 10년 만에 장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관련 혐의만 재수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뛰었다는 민경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가래침을 뱉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 대변인이 주민 반응이 성에 안 찬다고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황 대표가 영부인과 악수를 못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폼이 꼭 가래침 뱉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무겁게 가라앉는 5월 18일에 광주에 다녀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악수 타령이냐면서 역사에 대한 예의도 없이 광주에 가서 물세례만 받고 왔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구제불능, 가래침 감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해서 다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북 김제 새만금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해서 한국당도 한 명을 교체 추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후보자가 있다며 조사위원회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군장성 출신인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해서 요청했습니다. 네, 한 달이 다가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도 국민처럼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추경안을 심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의 긴급 대외경제장관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서로 수천억 불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점검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전북 김제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가 성공한 경제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한국당은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이 모두 2번 있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탱크 폭발을 막기 위해 소화약제를 넣었는데 이 때문에 유증기 유출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자, 유증기 유출 사고가 1번이 아니고 2번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네, 하나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이 모두 2차례 있었지만 소방당국이나 서산시 등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산시는 오늘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새벽에도 유증기 유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하나토탈 측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토탈은 17일 사고 때 소방수를 뿌리는 등 자체 대처한 뒤 1시간쯤 지나 서산 소방서에 신고했고 다음 날이 18일 2차 분출 때에는 아예 알리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산시에 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반쯤으로 그제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고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52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나토탈의 늑장 신고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자 숫자가 무려 525명. 자, 이번 사고의 원인도 나왔죠? 네, 오전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하나토탈 측이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토탈 측은 이 자리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스틸렌 모노머를 저장하는 탱크에 문제가 생겨 폭발을 막기 위해 탱크 내부에 주입한 소화 약제가 결과적으로 부피를 키워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토탈 측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쯤 스틸렌 모노머 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했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소방차를 출동시켜 쿨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외벽 살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탱크 내부에 소화약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화약제가 부피를 증가시켰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결국 유증기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 해당 설비와 공정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모든 회사에 대해 시설 안전 점검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대상공단에서 안전사고가 19건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할 것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 최 모 씨가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 2013년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과거 진료 기록 등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인 김 전 차관이 오히려 최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YTN의 녹가루 분유통 보도 이후 해당 분유업체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무결점 공정을 검증받았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당국에서 현장 검증을 나와 모든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녹가루 분유통으로 문제된 분유 제조업체의 공식 SNS 계정입니다. 분유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안전성 검증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행정기관과 식약처에서 모든 제품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자체에서 분유업체 공장에 현장 조사를 나간 건 지난 8일과 14일. 담당 공무원은 두 차례 모두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쓱 한번 둘러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일부러 이제 고기 시스템만 한번 좀 돌려서 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연하는 거를 봤던 거고. 무작위로 분유통 몇 개를 확인했을 뿐인데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별도로 품질이나 이런 거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드린 것도 없고. 식약처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YTN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에 간 거지 어떤 확인도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식약처나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 공표 아니냐. 사실과 전혀 다른 분유업체의 공지문,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7일 종가보다 0.09포인트 내린 2055.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마감 30여 분을 앞두고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0억 원, 16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25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9일 이후 8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69% 떨어진 702.08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5원 하락한 1194.2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세계 승용차 10대 가운데 한 대 이상에는 차량 사물통신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은 5년 뒤 차량 사물통신 시스템이 장착된 승용차 생산 대수가 1,120만 대에 달하면서 전체 신차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차량 사물통신 시스템 차량은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 도로 등과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분기 매출과 판매량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가 승용차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분기 보고서를 보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기준으로 1분기 SUV 매출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승용차 매출액 3조 8천억 원보다 14% 많았습니다.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도 1분기에 SUV가 18만 4천여 대가 팔리면서 승용차 16만 6천여 대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한국 1호점을 낸 미국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은 해외에서 먼저 맛본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국내 진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특정 상표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이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건물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블루보틀 커피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 커피를 손에 쥐면 기념사진을 찍고 양손 가득 제품을 사가기도 합니다. 호기심에 한번 와본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 일본에 있는 기존 매장을 가보고 다시 찾아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파란색 병 모양 로고나 커피 맛, 특유의 감성 등이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브랜드 파워인 것 같고 커피에 대한 신뢰죠. 브랜드 여기서 나오는 원두랑 그런 최상의 퀄리티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 줄을 서는 거니까는 아무래도 믿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서서 마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특정 브랜드를 강력하게 선호하면서 스스로 팬을 자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기업들도 SNS 등을 통해 이들과 소통하며 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한 IT 업체의 경우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시작했는데 수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제가 단순히
사용자로서 아니면 유저로서의 갤럭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큰 선물을 받게 되다 보니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배달앱 업체는 광고 속 춤을 따라 추는 경연을 벌이고 우승팀을 직접 광고에 출연시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참여형 이벤트와 쌍방향 소통으로 소비자를 팬으로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인데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피드백과 열정적인 지지를 통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실제로 내놓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경쟁력도 더 키워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에서도 주체적인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팬덤 활동은 물론 팬덤 마케팅도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 자료를 보면 분양가 9억 원 초과인 서울 민간 아파트 비율은 지난 2016년 9.1%에서 지난해에는 29.2%, 올해는 48.8%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92.2%는 강남 3구에서 분양됐지만 올해는 한강 이북 비율이 45.4%로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됐고 지메일 등 인기 앱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즉각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화웨이가 중국 밖에서 앞으로 출시할 스마트폰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등과 같은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화웨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특정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화웨이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오픈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접근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전쟁을 원하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면서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바레인도 자국민 철수를 권고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미 군함을 겨냥해 미사일 타격을 경고하고 총사령관이 전쟁 불사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파병설을 부인하면서도 군사행동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plan for that. And if we did that, we'd send a hell of a lot more troops than that. 실제로 미국은 최근 친이란 민병대가 있는 이라크에서 자국민을 철수시켰고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레인도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북한을 향해 미국을 더 협박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언급이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에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군 출신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강경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털시 게버드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향한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2만 병력 중동 파견 등 군사계획 검토설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전국에서 군사 충돌 우려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회에선 또 낙태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건데 단 성폭행을 포함해서 3가지 경우의 예외를 뒀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낙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라고 밝혔습니다. 단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최근 엘라베마주가 통과시킨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성폭행에 따른 낙태마저 금지한 초강력 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엘라베마주의 낙태법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민롬니 상원의원은 엘라베마주법을 비판하며 낙태는 반대하지만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 3가지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 겁니다. 앞서 엘라베마주에 이어 미주리주도 임신 8주유 낙태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습니다. Legalizing abortions make it safe and give women a place to make a choice with their own bodies, and I don't feel like men should have a choice over a woman's body. 트럼프 대통령은 후기 낙태마저 지지하는 극좌파는 분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진영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금 낙태 찬반 논쟁이 일면서 내년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가운데 이들의 방북 시기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이 언제 이루어질지 묻자 구체적인 시점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북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과의 협의에 대해 세세한 시점이나 과정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대북 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면서 자주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오늘날 자주는 적대 세력의 2중, 3중의 압박 속에서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를 언급하며 제재는 단순히 경제난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허물어 속국으로 만들자는 흉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등 전국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는 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정년 연장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법사업계의 정년 연장은 당장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임금을 3.6% 올리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2021년까지 63세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단계별로 61세가 63세까지 2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인천, 대구, 울산, 창원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버스 노사 협상 타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노조는 조합원이 고령화되고 회사는 숙련된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노사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정년을 64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요구사항에 정년 63세 연장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버스 업계와 달리 정년 연장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은행이나 일부 대기업처럼 정년 60세도 못 채우고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을 65세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0세 정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현재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사실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도 정년 60세가 안착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며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논의할 시점은 아니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수협이 노량진 옛 수산시장에 대한 6번째 명도 집행에 나선 가운데 집행 인력과 상인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시장 측 상인 A씨가 뜨거운 물을 뿌려 수협 직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성매매하다 적발된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뇌물 혐의 단서를 포착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공무원 3명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시공원 조성공사를 마친 기념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안전점검에서 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 59곳에 과태료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업장 91곳에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한 4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보통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특히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생겨나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겠다며 면책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 징계 규정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한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지난 정권의 정책 과제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나 수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극 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책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인허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업무 처리가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아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역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문책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2가지로 단순화해 면책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규정 강화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5월 20일 오늘은 성년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계 측정의 날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일부 기본 단위가 바뀐다고 하는데
뉴스 TMI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단위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측정 도구가 없던 옛날엔 신체 일부가 단위의 기준이 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 큐빗, 그리고 발뒤꿈치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의 길이인 영국의 단위 피트, 그리고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 중국의 단위 자 또는 척이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신체의 길이가 달라 정확도가 떨어지고 나라가 무역을 할 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측정의 단위를 통일하기로 했죠. 1875년 5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7개국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국제 통용의 기본 단위로 제정하는 국제 미터 협약을 체결했죠. 이때부터 매년 5월 20일은 세계 측정의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측정의 날은 더욱 특별합니다. 단위 역사상 최초로 국제 기본 단위 7개 중 4개가 새롭게 정의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중 킬로그램, 질량의 경우 13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처음 킬로그램의 기준을 정할 땐 원기라는 금속 원기둥을 단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원기가 서서히 마모돼 미묘하게 측정값이 달라졌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지만 정밀과학의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새로운 정의값을 연구했습니다. 금속 원기둥과 같은 물질 표준이 아닌 자연의 현상 안에서 플랑크 상수라는 엄청나게 작은 불변의 수치를 찾아냈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 킬로그램의 기준을 정의한 거죠. 이렇게 오늘부터 킬로그램을 비롯한 4가지 단위의 정의가 바뀌지만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밀 측정이 필요한 일부 산업계와 과학계는 더욱 미세한 초정밀 측정을 통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못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들의 소송이 잇따라 기각 혹은 각하됐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지역 주민 100여 명이 5세 케이블카 정류장 건설 예정지에 모였습니다. 케이블카의 빠른 착공을 바라는 염원제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3만 양양 국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의 염원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은 4년 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구간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해발 1,408m, 설악산 끝청봉 하단까지 3.5km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소송 3건 모두 1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16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지방환경청에 냈습니다. 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후속 인허가 절차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 완료가 되면은 2021년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부터는 그 상업 운행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설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장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3건 가운데 나머지 2건의 항소심 결과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형, 나가. 얼른 쳐봐. 간다, 너도 좋아야. 야, 임마. 간다, 남자만 하면 나와.
남자가 하나 나와. 네, 경찰이 해명 차원으로 영상을 추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경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남녀 성대립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영상 교수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짧은 영상 전후 맥락 없이 이 영상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영상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보이시나요? 예, 당연히 이제 여경이 그 술에 취한 취객을 완전히 제압해서 혼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갖다 수갑을 채워서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이제 쓰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도움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 도움을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했다가 결국 네. 가까이 있던 교통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취객에 대해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경찰이 그냥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범인들을 신속하게 완전히 제압을 해서 바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그런 걸 하지 못하느냐, 그런 일들은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좀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급박하고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범죄 상황. 그리고 술이 취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그 행동을 하면서 네.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은 좀 다소 거칠고 또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여경이 물론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목도 교통경찰관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이제 발언한 부분이 공개되면서 이 대목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찰이 물론 그 수갑을 채우고 하는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경찰이 그런 어떤 공권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할 때는 그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나 또는 민간 경비원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현행범이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도움을 주변에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압을 해서 수갑을 채우는 그런 행위는 이제 경찰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대목에서 충돌하는 그 판단이 경찰관이 도움을 받는 존재라면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과 경찰도 시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시민 요청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긴급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제지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이제 도움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인데요. 네. 이게 경찰이 자기를 도와달라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술이 취해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제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일단 현장에서 제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 보니 논란이 좀 일다 보니 경찰 업무에 비춰봤을 때 여성 경찰의 어떤 철학 검정 기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뭐 체력 기준이 뭐 상당히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여경 같은 경우 이제 약하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이제 검정 방법까지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굽혀기를 하는데 무릎을 펴지 않고 바닥에 이제 댄 상태로 하는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이제 좀 기준이 낮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뭐 범인을 제압한다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체력을 가진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이 기준이 이제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뭐 연구도 하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기준이 좀 미흡하다 한다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이 영상에서 좀 본질적인 것은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취객의 태도가 아닌가, 이게 이 영상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경찰이 시민 위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권한이 좀 존중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술을 마시고 그 당시 뭐 충분히 뭐 상황들을 판단하지 못한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그런 경찰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술 먹은 김에 이제 객기로 그런 경찰관을 무시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제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행동에 대한 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팀이 맨체스터 세계선수권에서 2회 연속 남녀부 동반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부 배준서와 장준등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 여자부도 금메달 2개 등을 보태 종합 점수 1위에 올랐습니다. 경량급의 차세대 스타로 기대를 받는 남자 58kg급 금메달리스트 장준은 남자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메이저 대회만 되면 힘을 내는 미국의 브룩스 캡카 선수가 PGA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나흘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고 우승한 건 36년 만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저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메이저 대회에 유독 강한 브룩스 캡카가 10번 홀 절묘한 아이언샷으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의 격차를 5타 차로 벌립니다. 하지만 이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캡카가 11번 홀부터 4홀 연속 보기로 무너지는 동안 앞주에서 경기하던 더스틴 존슨이 15번 홀 버디로 한타 차까지 바짝 추격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존슨이 보기를 연속 2개 범하는 사이 캡카는 마지막 홀 퍼트를 침착하게 집어넣으며 힘겨운 2타차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PGA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과 함께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에서 모두 2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나흘 내내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건 무려 36년 만입니다. It's incredible. I don't think I even thought I was going to do it that fast. I don't think anybody did. And to be standing here today with 4 majors it's mind-blowing. 4대 메이저 대회 중 PGA 챔피언십에서만 우승이 없는 조던 스피스는 공동 3위에 오르며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지난주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강성우는 2분파 단독 7위에 올라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이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서 제3국 위원을 포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 충칭에서 출근 시간에 갓난아기를 안고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한 여성 경찰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지난달 11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짙은색 SUV 한 대가 안전지대에서 멈칫거립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다가갑니다. 함께 차에 탔던 부인이 심하게 피를 흘려 혼수 상태인데 차 안에 아기가 자고 있다는 겁니다. 我当时就是回过头看他的时候，就突然发现他脸上就是有那个不停地在掉眼泪哈。 아기를 맡아준 경찰관 덕분에 남편은 부인을 업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여경은 생후 보름밖에 안 된 아기를 안은 채 교통정리를 계속합니다. 安全问题，然后又怕娃娃醒了、哭了啊，或者怎么样一些，结果娃娃很支持我，很理解我，然后很配合，一直在喊睡起的。 쓰촨성에 사는 이 부부는 원래 아기의 눈이 충혈돼 충칭의 어린이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했는데 출산한 지 보름 된 부인이 갑자기 차 안에서 하혈을 시작한 겁니다. 交警警官好欣然，深深去上一躬吧，谢谢你们。 부인은 근처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회복했습니다. 아기도 가벼운 결막염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엉겹결에 아기를 안고 근무를 서게 된 여경은 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공안은 권위적이라고 느꼈던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우주선이 배처럼 돛을 달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를 항해하는 테스트가 다음 달 처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시민 모금을 받아서 추진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 박사는 43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솔라세일, 즉 태양도치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which travels on the radiation and particles that come out of the sun, the wind from the sun. And it works exactly as an ordinary sailboat does.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 즉 태양풍을 대형 돛으로 받아서 우주선 추진력을 얻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됐습니다. 세이건 박사는 1996년 타계했지만 그가 생전에 만든 행성협회 플래니터리 소사이어티가 다음 달 22일 그의 아이디어를 우주로 쏩니다. 최초의 우주 돛단대 라이트세일 2호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시민 모금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 의미가 더 큽니다. 지난 2015년 라이트세일 1호는 우주에서 돛을 펴는 테스트까지 성공했고 이번 2호는 실제 돛으로 추진력을 얻는 시험을 합니다. 스페이스 X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720km 상공 지구 궤도까지 올려진 다음 4개의 돛에서 얻는 아주 약한 추진력만으로 매일 수백 미터씩 궤도 높이를 올릴 계획입니다. 돛 크기는 32제곱미터, 대략 권투 링만한 크기고 녹음 테이프나 포장 등에 쓰는 마일러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태양빛으로 고도를 높인 첫 번째 우주선이 됩니다. 태양빛은 우주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라세일은 별 사이를 여행하는 성간 우주 여행을 실현시킬 좋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게 5kg, 식빵 한 덩어리 크기의 초소형 위성이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에 또 하나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윤중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기각이 되면서 사흘 만에 석방이 됐었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윤 씨에 대해서 사기와 공갈,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한 점을 토대로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17일 15억 원대 사기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사흘 만에 석방이 됐었는데 다시 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가 마무리된 인도 총선에서 집권 인도 국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연임에 성공하며 5년간 더 인도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넘게 전국을 돌며 진행된 인도 총선의 마지막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기관이 집계한 출구조사 결과 집권 인도 국민당이 연방 하원의 과반인 272석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정당 가운데 최다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인도 국민당이 이끄는 여당 연합은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कि देश को नरेंद्र मोदी जी फिर से प्रधानमंत्री के तौर पर मिल गए। देश के लोगों की जो मन में इच्छा थी कि फिर एक बार मोदी सरकार, एग्जिट पोल भी वैसा ही करीब करीब बता रहे हैं। 이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앞으로 5년 더 인도 국정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임에 성공한 인도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와 인디라 간디, 바지파이, 만모한 싱 등 4명뿐입니다.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모디 총리는 경제 성장이 꺾이고 실업률이 오르면서 지난해 말부터 재선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은 본거지의 주의회 선거에서도 참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참사에 적극 대응하며 지지를 회복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을 대후로 지목하며 보복에 나섰고 48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 공습도 단행했습니다. 상인 출신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던 모디 총리는 신분제 사회인 인도에서 또 다른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보통 이 초등학교 4, 5학년을 기준으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2년 정도 빠를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성조숙증 아이들이 연평균 9.2%씩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과 비만, 그 밖에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2라고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춘기가 온 건지 애들이 몸이 커지고 짜증과 반항이 늘었다는 부모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아이들 사춘기가 그맘때입니다. 더 빨리 사춘기가 와서 성조숙증 진료와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성조숙증 진료를 받은 아이가 9만 5천 명, 2013년과 비교해 2만 8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연평균 9.2%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로 보니 대부분 여자아이로 전체의 89.9%나 됐습니다. 나이는 5살에서 9살 이하가 5만 2천 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10살에서 14살 이하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조숙증의 증가세는 가족력과 비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환경 호르몬도 유발 물질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성장판이 앞서가면서 그리고 성조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성 호르몬처럼 변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커서 진단은 혈액 검사와 성장판 검사, 최종 뇌하 수체 검사로 하고 치료는 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주사요법을 씁니다. 성장 시기를 더 늘려준다라고 하시는 게 더 맞겠고 보통 5학년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끝내고 나면 보통 1년 후에 초경 시기가 찾아오게 돼서 그 정도쯤까지 아이는 쭉 성장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조숙증을 방치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여아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정상적인 사춘기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여드름이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당뇨병 치료에 초음파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치료 초음파 연구실의 타니아신 교수 연구팀은 초음파로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의학 전문 매체인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쥐 배에 초음파 변환기를 부착해 췌장에 초음파 펄스를 노출시킨 결과 쥐의 혈액에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실험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인슐린이 증가했는데도 그에 따른 혈당 강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리의 재료로 또 부드러운 횟감으로도 인기가 많은 연어는 현재 북유럽과 남미에서 모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양식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 때문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용 수조 안에 연어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 양식 연어의 80%를 차지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연어인데 연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아시아에서 처음 양식에 성공했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몸 길이 80cm, 무게만 6kg에 달하는 어미 대서양 연어입니다. 1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어미로 다 키웠고 현재 생존율은 98%에 이릅니다. 동해안 깊고 찬 물을 이용해 적합한 수온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차간 해양 심층수를 활용해서 연어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민물에서 바닷물로 순치시키는 과정을 성공하는데 해상 가두리 양식으로 전환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해에서 대서양 연어를 키우는 건 불법입니다. 연구용이 아니라면 산란 가능한 알을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3년 전 환경부가 대서양 연어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양식장을 빠져나갔을 때 교잡이나 전염병 등으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게 지정 이유였습니다. 한 해 4천억 원 수입 대체 효과를 노리고 연구했던 강원도나 양식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니면 자체 생존이 불가능하고 다른 어종과의 교잡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연어의 한 종류인데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민간 어가에서 양식하는데 좀 큰 어려움이 있고요. 해양 생태계 피해 가능성을 놓고 여러 해 동안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양식 기술을 모두 확보한 대서양 연어는 여전히 연구용 수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연극과 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스타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타들에게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 막상 재능을 가진 신인이 무대에 설 기회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신인 발굴에 중점을 둔 공연들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Kingsman that our achievements remain secret. Opportunity to become a Kingsman. Interested? 영화 킹스맨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콜린 퍼스. 그의 연기 인생의 시작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영국 사립학교 남학생들의 고뇌를 그린 작품 어나더 컨트리였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 어나더 컨트리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출연진 19명 중 13명을 신인으로 뽑았습니다. 스타의 이름값과 티켓 파워가 흥행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위험성이 크다. 흥행적으로 이거는 좋지 않은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신인들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기회에 목마른 750여 명이 몰려 경쟁을 펼친 끝에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선발됐습니다. 이런 오디션이 없었어서 처음에 이 오디션 공고 떴을 때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놀랬고 많이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친구들도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힘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돌아온 뮤지컬 그리스 제작사도 오디션으로 뽑은 신예 배우들을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이들을 가수로도 데뷔시키며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여러 가지로 티켓팅이나 그거를 이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알려진 작품과 유명한 배우를 선택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검증된 작품이라는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신인들을 내세운 두 작품이 공연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이진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흡액제라는 게 성분이 독하고 그런 선입견이 좀 많았는데 유한젠 써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기 옷이 하얗게 밝아지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고 새 옷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오늘 낮 동안 맑고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퇴근길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낮 한때 강원 남부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청주는 12도, 대전과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이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도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속보 바로 알아보겠고요. 또 정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현재 분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